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시장 방어한 기관. 이 내용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파월 의장의 입에 전 세계가 집중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앵커가 슈퍼 파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별 영향 없을 거라고 한번 베팅을 해봤었는데 그대로 됐고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뭐 다우 운송 지수도 1.2% 올랐고,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가 2.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가 올랐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고요. AMD가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2.3%, 알파벳이 1.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 올랐고요. 테슬라도 1.5%가 올랐는데 모델 3 자율주행하다가 뜬금없이 잘 서 있는 경찰차 들이받았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가 주가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요새 안 하더라고요. 테슬라 주가에는.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도 올랐습니다. 포드가 3.2%, 보잉 2.4%, 골드만삭스 1.8%, 쉐브론 1.85%. 대부분 종목도 올랐는데 헬스케어주가 좀 약세요. 모더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4.5% 빠졌는데 이쪽 빼고는 대부분 다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가 92달러대로 다시 하락을 했고 유가가 역시 뭐 다시 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68달러대를 하루 만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국제 10년물 금리 하락을 했고요. 자, 파월 의장 얘기 중에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고용 지표를 조금 핵심이 되는 얘기는 연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였는데 시장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 고용 지표 회복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 내용이고 대부분의 연설의 한 60~70%를 차지했던 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근거로 든 지표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려봤어요.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차트를 가져왔는데 뭐 인터넷에서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 하면은 요 사이트 들어가면은 차트도 볼 수 있고 데이터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차트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지금 크게는 아닌데 석 달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 물가를 급등시켰던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고차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석 달째 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요 지표는 한 달에 2번씩 발표해요. 월 중간에 15일 기준으로 발표하고 월 끝나면 발표하는데 지금 8월 중순 기준으로 지표가 저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역전세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 더 비싸지는. 네, 중고차 가격이 미국에서는 신차보다 비싸지는 역중고차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창 이제 문제였었는데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그래 일시적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이제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수급 특징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 개별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셌던 게 수소연료 관련주들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도 HMM 이런 종목들이 나흘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고 두산 퓨얼셀이 아무래도 좀 대장인 것 같아요. 호롱인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회사들이 요새 수급이 상당히 좋게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고 크래프톤,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수급이 좋아진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기관이 카카오를 8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외국인은 카카오 사고 네이버 팔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고요. 코스닥에서는 TNL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솔브레인, 앞타바이오, 바이오니아, 뭐 쿠콘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뭐 기관은 바이오주를 일부 사고 있는데 오늘 수급 특징주, 수급 대장주로 들고 온 종목은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들끼리 유대관계가 있는 이상한 종목이에요.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결속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를 하도 당하다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종목만 이렇게 우리나라 공매도 하면은 셀트리온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현재 수급도 4일 연속 쌍끌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연기금이 최근에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공매도 현황을 살펴봤더니 공매도가 확 줄었어요. 주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그게 이제 레키로나 생산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이런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진 낮은 램시마4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상당히 많고요. 특히 3분기 이후로는 고부가 제품,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수익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 부분보다 일반 투자자들은 다른 부분을 기대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지금 백신 한 그 2차 접종 70% 가면은 이제 예.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언급은 되고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는. 되면은 사실은 백신보다도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치료제일 것 같아요. 특히 먹는 치료제. 뭐 먹는 이런 경구용은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임상이 들어갔다든지 뚜렷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한 종목 딱 꼽는다면 레키로나 만드는 셀트리온밖에 없겠죠. 아하, 그럼 이건 경구용은 아니죠. 예, 예. 지금 현재 그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지금 쓰고 있고 우리는 국내에서 쓰고 있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브라질에서는 긴급 임상 승인이 들어갔고 예.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면 이제 수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정도에 EU 쪽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예. 3상 결과가 상당히 지금 잘 나왔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서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결국은 이제 뭐 FDA 승인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슈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공매도를 봐야 되는 종목인데 공매도가 최근에 좀 그 잦아들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갔는데 공매도가 줄어들었다. 뭐 수급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올라가면 행복하신 분들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여기서 레벨업이 다른 바이오주들 많이 갔잖아요. 예, 못 갔어요. 셀트리온도 한번 여기서 레벨업이 확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레키로나주의 수출 기대감이 예. 있다라는 부분 하나의 재료로 말씀을 주셨고 수급상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모아지고 있다. 수급 대장주로 셀트리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수급 쌍그리 형님이 보시는 뭐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 이 밖에도 크래프톤 괜찮아 보였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퓨어셀, 두산 퓨어셀이었나요? 예, 예. 이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고. 크래프톤보다는 두산 퓨얼셀이 지금은 조금 더 시장 그 패션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소 에너지 관련 그렇습니다. 기업이기 다음 때문에. 주에 그 예. 수소대회 열리는데 예. 행사 뭐 8일부터는 킨텍스에서 행사한다 그러죠. 일단 예. 거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구경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야,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서서 제가 NDF 역외 환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외국인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있고요. 사줬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날은 사실은 한 장 중반까지만 해도 좀 짜증이 났어요. 예. 외국인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그 주식을 파는데 주식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매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판다기보다는 그 인덱스를 판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기계적으로 대응을 했군요. 그래갖고 뭐 그 8월 들어서 계속 이런 그 패턴이 지금 7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코스피에서 3조 원 정도가 지금 프로그램 매도거든요. 그리고 대형주 팔았다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오후 되면서 조금 기분이 좋아졌던 게 예. 제가 기관 수급 여력이 좀 좋아졌다. 예. 지금 주식형 펀드로 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이제는 국내 주식 한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 수급 여건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그 매수를 한 것도 중요한데 전 업종을 매수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참 보기 힘든 경우거든요. 한 종목도 한 업종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에서 전 업종을 매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팔면서 지수는 장중에 밀리기 시작하는데 상승 종목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 보였고 그 외국인이 그 국내 기관이 워낙 시장을 바치다 보니까 외국인이 장중에 그 프로그램 매도가 한 2천억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680억으로 줄어들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지수도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고 그러니까 키워드에서 제가 기관이 시장을 방어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봐도 전혀 좀 과하지 않은 표현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그 차트가 기관이 8월 들어서 고버스를 그렇게 샀었어요. 고버스를 샀다는 얘기는 하락에 베팅했다는 얘기잖아요. 2배 인버스죠. 그렇죠. 2배 인버스인데 고버스를 샀었는데 저게 그 빨간 선이죠. 좀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고버스 매수가 이제 주춤해졌어요. 이제는 하방 베팅을 기관이 멈췄다는 그 인식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그 외국인이 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도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대형주, 중형주, 코스피 이렇게 다 보면은 중형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거의 모든 기관들이 좀 그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샀어요. 예. 일주일 내내 샀어요.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대형주 팔고 중형주 사고 이게 연속성이 굉장히 있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이 그 좀 쌍끌이, 제가 쌍끌이 형님이라고 하시니까 쌍끌이 매수가 나온 예,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붙여주신 애칭 쌍끌이 형님. 그런 예. 저희 그 애칭을 붙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좀 정리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이 중에서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많아요. 한화, 그다음에 CJ CGV, 그다음에 JB금융지주, BGF 리테일 이런 종목들은 다시 연속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OCI 같은 종목이 4월 연속 사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들 보면은 이 중에서도 뭐 코롱인도도 워낙 급등해서 조금 그 당장 접근 힘든데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예. 수급상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한화는 뭐 지난주에 또 2번이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산다. 그리고 BGF 리테일이나 그래서 CJ, CGV도 이제 좀 바닥 탈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상당히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보면 그 흐름이 보이네요. 트렌드가 딱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은 좀 어떤 섹터로 저희가 좀 압축해서 보면 좋을까요? 지금 변동성이 제일 큰 섹터는 아무래도 수소연료 관련주 그리고 예. 폴더블 펄 관련주가 오늘도 아마 뭐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매매 예.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개별 실적 되는 종목,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뭐 지금 그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는 시장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싫어 그런 분들은 증권 좀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셀트리온과 폴더블 폰 수소연료 증권 관련주 언급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